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 과학 1단원 물질의 특성 1강 밀도 시작하겠습니다. 1.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1.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물질일 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3.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냄새, 맛,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색깔과 냄새가 없고 마실 수 있으며 끓는 점, 100도씨 물질,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은백색 빛을 띠며 밀도가 2.7이다. 그러면 알루미늄입니다.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질량, 부피, 길이, 넓이, 온도,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 있을 때 질량이 100g, 200g, 질량, 부피, 길이가 달라도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질량, 부피, 길이, 넓이, 온도, 농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모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물질의 특성 중 대표적으로 밀도를 봅시다. 1. 밀도.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밀도를 구할 때는 밀도는 질량인데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단위 부피라는 것은 해당되는 그 부피 단위의 1인 값을 말합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를 나눠줘야 부피 1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밀도의 단위는 부피 단위, 분모에 질량 단위 분자해 두면 질량 단위 퍼 부피 단위. 그래서 질량의 단위 그램. 이 나누기는 여기에서 퍼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퍼라고 읽죠. 그램 퍼 부피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을 쓰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도 밀도의 단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도 밀도 단위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필 10자루를 5명에게 나눠줄 때 1명당 몇 자루가 배당되는가? 연필 전체 10자루를 5명으로 나눠주면 5분의 10, 한 사람당 2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연필을 전체 인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명당 2자루 연산이 됐죠. 1명당 몇 자루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단위 인원 혹은 단위 명당. 단위라는 것은 주어진 단위의 1인 값입니다. 전체 연필을 총 인원으로 나눠주면 단위 인원당 몇 자루, 1명당 몇 자루를 알 수 있습니다.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라는 것은 부피 1에 대해서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몇 g이냐 알아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부피 1에 대한 질량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 1에 대한 질량 값, 그것이 밀도입니다. 그리고 세제곱센티미터와 밀리리터가 단위가 똑같은 단위인데 액체를 가로, 세로 높이가 111,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 액체를 눈금 시린더에 부어 넣었더니 부피는 1ml였습니다.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와 1ml는 같은 부피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c라는 거, 1cc는 1ml입니다.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와 ml와 cc는 같은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 대신에 ml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고체가 몇 ml인지 알고 싶을 때는 물을 채워넣고 물 높이가 이만큼일 때 이 고체를 속에 넣었더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눈금 사이에 차를 구해보면 고체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체의 밀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값이 클 때는 무겁다, 값이 작을 때 가볍습니다. 똑같은 부피, 금속이 있을 때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크게 나왔다. 질량이 크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 값이 크니까 밀도가 커지겠죠. 질량이 크다는 것은 더 무거운 물질이죠. 그리고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작으면 전체 값도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게 되죠. 밀도가 작은 것은 가벼운 물질입니다. 밀도가 큰 것은 무겁고 밀도가 작은 것은 가볍습니다. 열의 이동에서 대류를 보면 대류는 밀도 차에 의한 열의 이동이었죠. 차갑고 무거운 공기,
차가워지면 부피가 수축하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져서 밀도가 커지니까 무겁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죠. 열을 가하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팽창하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따뜻한 것은 가벼운 공기가 되는 겁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 쭈그러진 수축된 고무공을 봅시다.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분모 값이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죠. 무거워서 잘 튀지를 않습니다. 고무공에 열을 가하면 팽팽해집니다. 팽창해서 부피가 커졌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졌습니다. 열을 가한 팽팽한 고무공은 잘 튀기죠. 가벼우니까. 이 분모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밀도 값도 변하겠죠.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밀도표를 보면 4도시의 물은 1입니다. 0도씨 얼음은 0.92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얼음을 떨어뜨리면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져 더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작으니까. 식용유는 0.86에서 0.924인데 콩기름이 좀 더 큽니다. 식용유를 물 위에 떨어뜨리면 물 위에 떠져 이게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밀도값이 작으면 가볍다, 밀도값이 크면 무겁다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밀도값이 다르다. 2. 밀도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 한 컵을 끓였을 때 끓는 점은 끓는 온도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물 3컵을 부어서 끓여도 시간은 좀 늦게 끓지만 끓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하죠.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3.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고체와 액체도 달라지는데 약간 변화하지만 기체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체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꼭 함께 표기를 해야 됩니다. 기체는 열을 가하면 부피가 많이 팽창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 많이 수축을 하죠.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크게 변화하므로 기체 밀도를 나타낼 때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밀도의 측정, 물을 측정해 봤습니다. 물 A는 부피를 10ml 취했습니다. 눈금 시린더에 10ml 채웠는데 전자저울에 올려보니 질량이 10g이었습니다. 밀도를 구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0 하면 밀도는 1이 나옵니다. 1g/ml. B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걸 14ml 채웠더니 질량도 14g이 나왔습니다. 14분의 14 똑같이 1g/ml 나왔습니다. 물의 밀도는 1g/ml. 양에 관계없이 밀도는 일정하다. 2. 고체, 금속의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철조각으로 실험을 했는데 B의 경우 철조각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측정을 해보았더니 31.6g이었습니다. 이것을 물 10ml인 눈금 시린더에 집어넣었더니 14ml가 되었습니다. 부피가 14-10, 4ml가 되겠죠. 부피가 4ml, 질량은 31.6g.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4분의 31.6 하면 7.9가 나옵니다. 철조각 A는 달아보니까 15.8g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넣어보니까 부피가 2ml 증가했습니다. 부피분의 질량 구해보니까 2분의 15.8, 7.9입니다. 똑같은 철조각의 경우 질량이 크든 작든 밀도값은 똑같습니다. 철의 밀도가 7.9g/ml가 나왔는데 양에 관계없이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3. 밀도의 비교.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뜬다. 밀도가 큰 물질은 무겁죠.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뜹니다. 먼저 액체 3개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한꺼번에 붓지 말고 한 층씩 만들었습니다. 에탄올과 물은 서로 섞이죠. 서로 섞이는 액체들은 한꺼번에 부으면 섞여버리기 때문에 물을 먼저 부었습니다. 물층이 생겼는데 식용유를 부었더니 물 위에 떴습니다. 식용유가 0.86에서 0.92 사이고 물은 1이니까 물이 더 무겁죠. 그래서 물이 아래층에 가고 식용유가 위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에탄올을 부었더니 에탄올은 0.79니까 식용유보다 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맨 위층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밀도는 에탄올이 가장 작고 물이 가장 크더라. 2.
이 세 액체층에다가 고체 3조각을 넣습니다. 철 조각, 플라스틱 조각, A 조각을 넣습니다. 이렇게 멈췄을 때 그때 밀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에서 보면 제일 아래에 철 조각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밀도가 큽니다. 플라스틱 조각은 식용유와 물 사이에 떴기 때문에 물이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물이 크고 식용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플라스틱이 더 밀도가 크고 그 다음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위에 에탄올층이 있으므로 에탄올이 그 다음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에탄올 위에 떠 있는 A가 되겠습니다. 액체의 밀도는 봤는데 고체 밀도를 보면 철은 7.9, 구리는 9, 납 11, 알루미늄 2.7. 이 중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가벼운 물질이고 납이 가장 무거운 물질이죠. 기체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꼭 표기해야 됩니다. 산소의 밀도는 25도씨 1기압에서 0.0011, 헬륨의 밀도는 0.00013, 산소보다 헬륨이 훨씬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체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밀도가 크면 무겁고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 4.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를 비교해 봅시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데 이 부피분의 질량은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부피가 x에 있고 y축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밀도가 되겠습니다.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껐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값의 x값분의 y값, 부피값분의 질량, 직선의 기울기, 이것이 밀도가 되겠죠. AE까지 밀도를 구해봅시다. A는 부피는 10일 때 질량이 20입니다. 10분의 20, 2가 나오죠. B의 경우에는 부피가 10일 때 질량이 10이네요. 10분의 10, 1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B의 밀도는 1이죠. C는 부피 20일 때 질량은 30이었습니다. 20분의 30, 1.5. D는 부피 20일 때 질량이 10이었습니다. 20분의 10이니까 0.5죠. E는 부피가 40일 때 질량은 40이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40분의 40, 부피분의 질량, E는 1입니다. B와 E는 밀도가 똑같이 1이니까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기체의 밀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아까 쭈그러진 공 가지고 설명했죠. 부피가 팽창해서 팽팽해지죠. 부피가 증가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멀쩡한 공을 쭈그러뜨리면 막 눌러서 압력을 가해주면 수축하게 되죠.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때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했죠. 분모가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은 작아지죠. 밀도는 감소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수축해서 찌그러져서 부피가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에 크게 변화하므로 항상 같이 표기해야 되고 고체 액체는 온도,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체 액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 표기를 하지 않지만 기체는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온도, 압력을 함께 표기해야 됩니다. 같은 물질일 때 여기서 물은 예외입니다. 부피하고 밀도를 비교해 봅시다. 고체 물질이 있는데 열을 흡수하면 용해가 되어서 액체가 되죠. 다시 액체가 좀 더 열을 흡수하면 기화가 됩니다. 갈수록 부피는 팽창하죠. 그래서 부피는 점점 커졌습니다. 밀도는 반대죠.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감소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 거꾸로입니다. 고체가 밀도가 제일 커지고 기체가 제일 작아집니다. 근데 물과 얼음은 예외입니다. 질량을 똑같이 해서 물과 얼음을 비교를 해봤더니 컵에 물을 담고 냉동고에 넣어두면 얼면서 부피가 올라오죠. 높이가 좀 더 높아집니다. 부피는 물보다는 얼음이 더 크다는 거. 얼음이 더 크니까 부피가, 분모가 더 크니까 밀도는 작아지죠. 얼음은 0.92, 물은 1이었죠. 물이 더 밀도가 크다는 것. 이것과는 반대죠. 위에 여기에서는 고체 액체 순서였죠. 고체가 제일 밀도가 컸는데 액체인 물이 더 밀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외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 밀도와 관련된 현상. 1. 튜브 고무보트 구멍조끼에 공기를 주입하면 가라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보다는
공기가 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공기를 주입했으니까 물 위에 떠오르겠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2. 잠수부가 물보다 밀도가 큰 납 덩어리를 허리에 찬다. 납의 밀도가 11입니다. 수압 때문에 떠오르면 안 되죠. 밀도가 큰 무거운 납 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잠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밀도를 이용한 거죠. 3. 풍선 속에 헬륨을 넣으면 떠오르고 날숨을 넣으면 가라앉는다. 밀도 크기를 비교해 보면 헬륨이 밀도가 아주 작습니다. 공기보다 더 작죠. 그래서 헬륨을 넣으면 떠오르는데 날숨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많습니다. 날숨을 풍선에 후 불어서 넣으면 공기보다도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해 있기 때문에 날숨은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풍선을 후 불어서 묶고 놔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죠. 밀도가 공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헬륨을 넣으면 떠오르죠. 이건 밀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4. 비행선을 띄울 때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주입한다. 3번과 같은 이유인데 헬륨이 밀도가 작아서 그렇죠. 5. 마블링 할 때 미술에서 마블링 작업이 있습니다. 마블링은 물 위에 유성물감을 떨어뜨리면 유성물감은 기름 성분이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죠. 그걸 오묘하게 배치를 한 다음에 천이나 종이에 찍어내면 멋진 그림이 되죠.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물보다 기름이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떠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6. 사해의 밀도가 커서 사람의 몸이 뜬다. 사해의 염류 농도가 일반 바닷물의 5배 정도. 사람보다도 훨씬 밀도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뜹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사해의 밀도가 커서 사람 몸이 뜹니다. 7. 가스 누출 경보기나 창문을 설치할 때 LNG는 천장 쪽에 설치합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누출이 되면 위로 가벼워서 떠오르죠. 그걸 빨리 감지를 하려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해야 되니까 천장 쪽에 설치합니다. 창문도 위쪽에 설치해야 누출된 게 빨리 환기를 시킬 수 있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너무 큽니다. 무거워서 누출이 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바닥 쪽에 LPG가 노출되어 있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창문을 아래쪽에 두면 빗자루로 쓸거나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도 아래쪽에 두어 그 가스를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보를 보냅니다.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무거워서 바닥 쪽에 설치한다. 모두 밀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을 비커에 담고 액체에 녹지 않는 고체를 넣은 것이다. A, F의 밀도를 비교하시오. 액체 물질을 넣었더니 세 층을 이루었습니다. 제일 아래층이 F, 제일 위층이 D입니다. 여기에 고체 ABC를 넣었습니다. 가라앉았고 A는 위에 떴습니다. B는 E와 F 사이에 E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밀도를 비교해 봅시다. 아래층부터 보면 C가 제일 무겁죠. 밀도가 제일 크다. 그 다음 F 액체층이 되겠고 E와 F 사이에 B가 떠 있으니까 F보다는 밀도가 작죠. 그래서 B보다는 E가 더 작죠. 그 다음 D가 위층이니까 가볍고 밀도가 작고 A가 가장 가볍습니다.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2번. 이 금속의 부피가 5세제곱cm이고 질량은 45g일 때 오른쪽 표를 참고하여 이 금속은 무엇인가? 밀도를 구해보면 알겠네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부피가 5세제곱cm, 질량은 45g, 부피분의 질량 5, 9, 45, 9g/세제곱cm인 금속입니다. 밀도를 보면 9인 거, 구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금속은 구리입니다. 3번. 전자저울로 금속의 질량을 측정하고 10ml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시린더에 금속을 넣었다. 이 금속의 밀도는 단 실의 부피는 무시한다. 실의 부피는 무시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죠. 이 금속의 질량을 재어보니 16.2g이었습니다. 물 10ml에 이 금속을 담갔습니다. 16이 되었습니다. 원래 10에서 16이 되니까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부피는 6ml죠. 16-10.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 물질의 질량은 16.2g, 부피는 6ml, 6ml는 6세제곱cm죠. 여기에서 g/세제곱cm로 물었기 때문에 6ml는 6세제곱cm. 연산해보면
2.7입니다.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2.7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4번 아래에서 물질의 특성을 모두 찾아 체크하시오. 온도, 길이, 같은 물질도 길이가 길고 짧고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죠. 녹는 점도 용해도도 끓는 점, 색깔도 모두 물질의 특성입니다. 부피는 같은 물질도 작게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밀도, 녹는 점, 용해도, 끓는 점, 색깔입니다. 5번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 AE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1g/cm 세제곱센티미터이다. 질량 부피 그래프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직선의 기울기는 밀도이다. 1, 2, 3, 4, 5번을 보면 밀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밀도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A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10일 때 질량은 80이었습니다. 10분의 88 g/cm 세제곱센티미터. B의 밀도, B는 질량이 20이고 60이니까 B는 20분의 60, 3입니다. C는 30분의 60입니다. C는 30분의 62입니다. D는 부피가 10일 때 질량이 20입니다. 10분의 22죠. E는 30일 때 20입니다. 30분의 20, 3분의 2네요. D는 10분의 22, E는 30분의 20, 3분의 2. 이걸 보면서 답해 봅시다. 1. 밀도가 가장 큰 것은 8, 3, 2, 2, 3분의 2니까 A가 가장 큽니다. C라 해서 틀렸습니다. A입니다. 2. B와 C는 같은 종류 물질이다. B는 밀도가 3이고 C는 2니까 같은 물질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같은 것은 C2고 D가 2니까 C와 D가 같은 것입니다. 3.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가장 작은 물질. 이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가장 작다. 분모값이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죠.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이란 뜻이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A입니다. 틀렸습니다. 4. 물에 뜨는 물질. 물의 밀도가 1입니다. 물에 뜨려면 1보다도 작아야 되죠. 1보다 작은 것은 2입니다. 3분의 2, 0.66이죠. 2이다. 틀렸습니다. 5번 A의 밀도. A 밀도가 8입니다. C의 밀도 2입니다. A의 밀도는 8이니까 2, 4는 8, 4배 맞습니다. 6번 물질 AC의 질량 부피 그래프이다. 1. AC 중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이 물질 AC를 밀도 크기 순으로.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밀도라는 거. 경사가 가장 급한 것이 밀도가 가장 큰 거죠. 1번 A가 밀도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습니다. 이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면 C가 가장 작고 B, A가 되겠습니다. 7번 물에 녹지 않는 고체 ABC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은 물의 밀도가 1g/cm. 1보다도 밀도가 커야지 가라앉겠죠. 그래서 밀도를 구해봅시다. 부피분의 질량, 이것이 밀도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값 분의 위에 거. 10분의 79, 20분의 12, 30분의 60, 40분의 20. A는 10분의 79, 7.9. B는 20분의 12, 10분의 6이니까 0.6. C는 30분의 62. D는 40분의 20, 0.5입니다. 물에 가라앉는 것은 1보다 큰 거 A하고 7.9, C 2.0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A와 C. 물에 떠는 것은 1보다 작은 거죠. B와 D는 물에 뜨게 되겠습니다. 물에 가라앉는 것은 A와 C입니다. 8번 생활 속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을 체크하시오. 1. 구명조끼에 공기 주입하면 가라앉지 않는다. 공기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잠수부가 물보다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허리에 찬다. 수압 때문에 자꾸 몸이 떠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밀도가 11인 납덩어리를 찹니다. 맞습니다. 3. 비행선이나 풍선에 헬륨 기체를 채워 공중에 띄운다.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오를 수 있죠. 맞습니다. 4. 냉장고 속 찬물을 컵에 부으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다. 냉장고 속 찬물은 매우 차가워서 식탁 위에 컵을 놓고 부으면 컵이 아주 차가워지죠.
공기 중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컵면에 닿으면서 열 방출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납니다. 물방울이 맺히죠. 액화, 응결, 상태 변화입니다. 틀렸습니다.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닙니다. 5. 가스 누출 경보기나 창문은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천장 쪽에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